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은 국회의원 정용기가 나왔네요. 자, 오늘은 어떤 한 인물을 놓고서 우리가 그 인물에 집중 한번 해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어떤 분입니까? 뭘 알아야 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정용기 국회의원 어떤 분입니까? 저랑 정당 생활을 같이 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 62년생이죠. 예. 지금 55세. 네. 누가요? 51년생? 62년생. 54세죠 그러면. 54세, 53세죠. 54세. 아, 62년생. 만으로 53세. 제가 53입니다. 62년생입니다. 2년생. 62년생. 아, 헷갈렸어. 네. 생일 안 지났으면 한 네, 살 맞습니다. 빼주세요.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경찰대학에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중퇴하신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대. 어? 아니야.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대. 아니 제가 오늘 여기 때문에 정은기 의원 한번 물어봤어요. 알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려서. 알려주세요. 이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예전에 뭐 사고 쳐서 그만두셨나? 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한창 진행될 때 경찰대 일기랍니다. 그런데 그때 스타디 그룹을 뭐 만들었는데 이게 뭐 그 스타디 그룹이 그 운동권 비슷한 이런 그걸로 해서 오해를 뭐 이렇게 징계를 하려는데 총대 메고 나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아주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고. 훌륭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 점만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연세대를 예, 정치의 효과를 들어갔죠.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예, 늦게. 민자당이라서 그때 3당이 합당되면서 공채 1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뭐 보좌관을 해놨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대덕구청장을 출마하면서 4기, 5기 대덕구청장을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작년에 우리 지방선거 안 나오고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으로 되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정부 조직법 TF에 들어가 있고 방산법 그 조직위원회에서 방지법 TF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해자원 개발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소속으로 돼서 특별위원회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글쎄,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프로필을 얘기한 거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부청장 할 때 대전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아주 꿋꿋하게 잘 굽히지 않고 잘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게 뭐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의지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5개국 구청 중에 예. 시민운동하면서 가장 열심히 참여했을 때가 정용기 청장이 있는 대덕구청이었어요. 물론 대덕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도 있지만 시민운동 하다 보면 뭐 어디든 상관없이 부르는 데는 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덕구에 참여했던 이유는 그 전임 청장이 갑자기 이름이 김창수 예. 전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또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인 우리 정 청장이 모셨던 거죠. 되셨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100% 없어지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더니 주민참여예산제도 더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좋은 정책이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임 총장이 뭐 했다고 해서 없애는 거 아니고 또 더 보완해 살려서.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 자문 좀 구하지. 주민감사관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전국 처음으로. 실제 이게 뭐 주민감사관제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냐? 그건 사후의 문제였고 처음에 만들 때는 공무원도 반발을 했죠. 그런데 주민참여감사관제를 만들어서 실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정해져서 인센티브도 주고 공무원 징계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또 민원품질 평가제라는 걸 또 해. 그러면서 한 게 이제 배달강사학습제 전국적으로 데이트 친 상도 많이 받은 배달강사학습제를 도입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청이 자주 받게 됐던 거죠. 공무원들도 만나고 거기 뭐 정무직 스태프들도 이렇게 가끔 만나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제가 느꼈던 거 이분이 제가 모르는 부패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심지어 명절 때 오는 내가 모르는 관계없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 선물이 오면 다 데려올 보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선물 보내는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정청장님 인허가 문제 많이 개입하냐 그랬더니 물론 뭐 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한대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패 문제에 대해서 청렴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인정이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네. 훌륭한 분이더라라는 어떤 거고요. 지방의원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두 번째 되시고 나서도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개인 모임에서도 만나고. 저도 지금 관심 없었는데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잘 다닌다. 그리고 저 대청댐이나 이런 이쪽 저 대덕구에 대청댐 있잖아요. 이거 로아스 로아스 축제 뭐 길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하여튼 뭐 그 인상 깊이 잘 봤고요. 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뭐 이 정용기 청장 아니 저 의원님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라 단점이 뭐냐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장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단점이 좀 뭐냐 그랬더니 원칙이 센 반면에 고집이 좀 있어서 좀 아나무인격인 이런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원칙 그렇진 않은데. 아니 원칙이 세면 고집이 센 거죠. 네. 그리고 뭐 원칙이 있는데 아나무인 맞죠. 원칙에서 어긋나는데 누군가가 청탁하고 하는데 아나무인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단점이 뭐예요? 좀 아쉬운 얘기- 점 같은 것도 있죠.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저는 22년 동안 시민운동하면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를 많이 봤잖아요. 옆에서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갈등과 증오의 정치 행정을 하는 분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 정용기- 얘기하라 단점을 단점을 얘기하는 게요. 정용기 청장님이 정당 관료, 엘리트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민운동가처럼 행정을 했어요. 다만 정치는 어떠냐? 정치는 되게 극단적이시죠. 하고 정치 이념 정량성도 되게 보수적이셔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정 의원님 좀 섭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베 같은 스타일의 이념적 정량성도 일부 갖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만 좀 고치시면 정말 좋은 행정관료,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난번 보궐되시고 나서 2014년도 국회 출석 성적표 제가 조사했는데 언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100%였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니 그게 맞네. 그만큼 이게- 자기 신념이 있으신 그게 거예요. 강직한 성품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보면 국회 가셔도 저는 의정활동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행정할 때 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제도나 지방자치개혁, 정치, 부패개혁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하신다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시니까 정말 그 시민사회나 내지 지지층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정치적 갈등에 있어서 너무 이념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정치는 좀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금 위원장님 같은 분 그 참모로 쓰면 기가 막히겠다. 이거 뭐 완전히 모르죠. 또 참모가 되면 제 얘기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글쎄 이게 뭔가 단점을 보완해 주시는 분들이 중요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좋은 정치인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한번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것도 또 수정할 수는 있어야 바꿀 수 되는데 있어야죠. 그런데 맞아요. 그 잘못된 판단이 그냥 물고 나가면 이게 또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네. 일어난 일인데요. 지방의원이 가서 뭐 조그만 걸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자르더라고. 잘하셨네 거. 그거는 우리끼리 할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 말자. 안 들은 거를 하자 해서 아주 딱 자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의원이 뭐 다른 뭐 어떤 또 부지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야 소신이 있구나, 강직하구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분이 또 겸손해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부분도 있어. 이번에도 예산을 따오면서 뭐 39억 이번 교부세를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랑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해당 IC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분이 많은 힘을 쓰고 이제 국비 50%를 갖고 오는 걸 해서 예산 통과가 안 됐대.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 만들어가지고서는 결정 안 됐죠. 아마 확보가 얼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못 네. 되겠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열심히 문제는 하더라고요. 대덕구가 되게 옛날 동네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토들도 있고. 예말? 데가 그걸 예말이라고 그래? 옛날 동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래된 토들도 계시고 또 지역별로 신탄진 좀 그룹도 낙후돼 있고, 있다고 보는 거죠. 송천처럼 신도시 그룹도 있고 중리 오정도 이런 데처럼 한 80년대 이후부터 거주하는 이 층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분열돼 있어요. 분절적이에요. 거기에 새누리당만 봐도 정용기 청장님 지지하는 파, 제가 보면 그래요. 박성효 전 시장님 지지하는 파, 지금 여기 누구요? 국청장님 박수범. 지지하는 파. 이게 막 다 달라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게 그럼.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딴 데 다른가 다른 더 갈등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새정치연합 후보보다 더하다. 그런 거지 뭐 그런 부분들. 그걸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념적 그게 그 새누리당 내에만 제가 봤기 때문에 뭐 민주당 지지파 이게 완전 달라요. 다른데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또 수용성 이런 게 있냐 없냐 그런 면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야 사람 하나에 따라 저렇게 지지 그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야 근데 왜 저기가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도시 지역이나 서구나 여성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은데 예전에 좀 특이하게 저는 아니 그럼에도 그렇게 갈등을 가지면서도 대전 시내 5개구 중에서는 가장 새누리당에 표를 많이 아니 가지고 글쎄 있어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뭐 굳이 뭐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8년 그때 선거 때 8년에서 지금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이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또 없는 낙후된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건 한계가 있죠. 네, 뭐 그래서 한계가 이제 있다고 그런 봐요. 것들 원도심 지역에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러면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찾자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지금 예. 저는 이 정용기 총장을 보면서 이 8년 동안 구청장 하면서 이름표를 8년 동안 달고 다니신 분은 정용기 총장밖에 없습니다. 아, 예, 이름표를 단다는 거는 어디 가서 허튼 짓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름 그대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작년 그 보궐선거 때요. 그 박성효 전 국회의원이 그 당시 대덕구 국회의원이 아직 출마 표명도 안 했을 때 1월인가 2월에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그죠? 중간에 사퇴를 하고 나는 더 이상 삼선에 안 한다 구청장을 그러면서 그래서 갈등이 있나?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 후보로 잠깐 이름을 걸쳤다가 박성효 그 당시 국회의원이 사퇴하면서 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만약에 박성효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 안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돼서 뭐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관운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용기, 이름 그대로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분이 이제 박성효 전 의원이 그 빈 자리를 들어가서 국회의원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세월호 그런 와중에도. 네, 와중에도 그때가 730이죠, 보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내년에 이제 뭐 선거가 있는데 아마 뭐 정용기 의원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 그 장 누구라고 롱런할 수가 있다. 장 누구라고 있잖아요. 계속 3번 같이 친 사람. 새누리당 내에 얘기하는 거죠? 거기 지지하신가 보네. 속내를 드러내시네 바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정용기 청장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구청장 하실 때처럼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보듬는 그런 행정을 정치 쪽에 정책으로 그걸 저는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이념적 극단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정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듬는 것보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듬는 게 저는 더 정치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봐서 그런 점에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정치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아니 좋겠다. 산토끼 잡을래도 집토끼 도망가고 아이, 어떡하노? 그렇다고 그 자기 지지층이
정용기 의원님을 버린다 그러면 그런 지지층은 저는 네. 없는 만이 못한 그러니까 외연을 좀 지지층이다. 외연을 확대하라는 아니, 얘기입니까? 우리 저 이념이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념 그러는데 이념 사실은 전체 이념이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고 그러면 나쁜 이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념이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나쁜 이념이라고 그런 이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아니 의원님도 이래 지금 금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거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 잘 들으시고 그걸 사귀시면 진짜 좋은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호불호에 그렇죠. 대해서 비판하지 네. 않잖아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정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인- 구청장 하시면서 얼마나 갈등 관계가 많았어요. 그럼 내가 그거는 뭐라고 시장하고의 안 해요. 뭐라고 관계가 안 하는데 그런 네. 이제 이제 보수도 건전 보수와 건전 진보 이런 분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맞아요. 진보든 네. 해야 진보든 된다고 봐, 보수든 또. 네. 그게 어떤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지 다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정 의원님도 보수적인 아주 그 건전한 보수적인 의견은 저희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보수, 우리 흔히 얘기해서 꼴통이라고 얘기해, 진보에서 얘기하는 꼴통, 또그 진보도 꼴통이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종북이라 하지 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거라면 서로 상생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금위원장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아주 몇 번 직접 훌륭한 드린 적도 정치인이 될것 있어요. 같아요. 얘기 드린 적도 있고. 뭐 불과 임기 2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실리주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끌어오고 그래도 2년 지금 됐나? 현재도 동네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분이 이제 중앙에서도 당내에 좀 갈등이 느끼는 것이 옳은 소리를 잘해요. 옳은 소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을 느낄 수가 있지. 그거는 본인의 그거는 이제 강직하다는 그 거예요. 롱런하는 거는 옳은 소리를 하시면서도 자기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롱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롱런 옳은 소리는 저는 괜찮습니다. 롱런이 당내에서만 롱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적 지지를 지역민 지지 당연히 받아야죠. 국민적 지지를 받는 롱런이 돼야 하려면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제가 봤던 많은 정치인들 보면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또 안 되는 거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분이 농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밥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밥 얻어 먹지 마요. 김영란법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 생기기 전에 아니지. 통과가 되기 전에. 그저 3만 원 이하짜리 먹으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네. 지금 3만 원이었짜리죠. 뭐 제가 어쩌- 얘기하는 거는 농담이고요. 차 한 잔 언제 합시다. 차는 그랬죠. 차 괜찮지. 차. 차는 저가 살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나? 아이, 차도 비싼 차 있어요. 그 차를 또 얘기하시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용기 대덕구 국회의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뭐 아쉬운 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정 활동 하시는데 쭉쭉 탄탄대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